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사무처장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중소상공인 그 정책을 묻다 라는 주제로 부산진구 서은숙 구청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진구 청사 바로 정문에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러 들어갈 건데요. 오늘 서은숙 구청장님께 중소상공인 정책 관련해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과연 구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관심 있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사무처장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중소상공인 그 정책을 묻다 첫째 마당으로 부산진구 서은숙 구청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서은숙 구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구청장 서은숙입니다. 예,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협회 회원님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700만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부산진구, 또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들은 청장님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지방정부의 주인은 시민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협회하고의 간담회 할 때도 네네. 제가 그 구청장님의 정치 철학을 저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 부산진구청의 주인이 시민입니까? 그럼요. 우리 헌법에도 보면 1조 1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산진구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정부 안에 있는 지역의 또 정부입니다. 지방의 정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진구의 주권자는 부산진구에 있는 시민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구민 혹은 주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 중소상공인들처럼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이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과 또 부산진구에서 생업을 이어가시는 경제공동체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울러서 부산진구 시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부산진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진구 주인 구민이 아니고 시민이 네, 그럼요. 시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네.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이나 시스템이 아무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고민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위원회를 만들던 또 토론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여러 가지 절차나 시스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시스템들은 우린 누구나 다 하죠. 저희 구청 안에도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자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임하고 난 뒤에 100일 정책 토론회도 했고요.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있고 또 공간 소통
토크쇼라는 것도 하기도 했고요. 또 찾아가서 동네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경로당을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의견서를 통해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소통할 수 있는 매체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SNS도 활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소통을 할 생각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좀 더 여러 번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소통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청장님의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그 지난달에 그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모임이란 클럽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중소상인분들은 모임인간 클럽 하면 뭐지? 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인가요? 뭐 말 그대로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 그 좋은 선량한 이 지역의 일꾼이 되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일을 잘하려고 하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이 좋은 정책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를 서로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그 정책을 먼저 하고 있는 지자체의 그 발표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교류도 하기도 하고 하는 전국의 5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장들 또 광해단체장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이번에 당선되고 났는데 이 모임에 2번 정도 갔었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멀리 공부하러 가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걸 배워오기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어떤 지역 정책과 의제를 개발하는데 이 뭔가 모티브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아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함께하는 모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질적으로 가장 이 정책 개발이 잘 될 수 있는 곳이 모임인간 클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공동 대표로서의 네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성장해 갈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공약 중에 첫 번째가 서면 관광 쇼핑 특구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관광 쇼핑 특구가 잠깐 어디 지역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서면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산의 상징성은 보통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서면이 예전에는 이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요즘 많이 좀 죽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또 그런 측면이 맞기도 하고요. 저는 서면이라는 곳은 이 쇼핑 관광지로서의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서면은 어쨌든 관광객들이 몰려있는 롯데 면세점이 있고요. 또 전통시장이 부전시장이 있고 또 서면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전복 카페 거리도 있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시민공원도 있죠. 그래서 관광지로서 또 이 관광을 온 사람들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인프라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관광이 사람들이 그냥 좋은 풍경을 보고 가지만은 않아요. 왔을 때 뭔가 볼거리가 있고 또 쇼핑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서면이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서면이라는 광역을 의미의 서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복 카페 거리, 시민공원 부전시장, 또 이 롯데 면세점, 그다음에 메디컬 스트리트, 지하상가까지 포괄하는 그리고 또 조금 더 기금속 상가까지 포함하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쇼핑 공간으로서의 서면은 굉장히 확대된 공간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2019년에 특구 지정을 위한 그 용역을 아마 진행할 겁니다.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이 안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그래서 2020년에 특구 지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특구 지정을 받고 나면 좀 서면을 이 거대하게 좀 묶을 수 있는 서면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면의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건지를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특구 지정 신청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은 그다음에 그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신다.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는 2022년까지. 아니요,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2019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2020년에 특구 지정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잘 되길. 그럼요. 이게 빨리 돼야 좀 더 서면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소상인들 및 자영업자들이 장기적인 불안과 또 최저임금과 같은 각종 비용이 상승해가지고 정말 장사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청장님 보시기에 요즘 중소상인들의 상황이 어떤 것으로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경제가 어렵다, 너무 불경기다, 진짜 장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 작은 가게의 사장님부터 큰 식당의 주인까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은 이게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체 세계 경제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어 가는 이제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제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더 가속화시킨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실은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숫자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다니던 분들이 이 직장을 잃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새로운 어떤 재취업의 기회나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재취업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자영업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자영업 숫자는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저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이 재취업에 대한 교육들 또 그리고 이미 자영업으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카드 수수료이나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래도 막힌 숨통을 조금은 뚫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 이어서 이제 부산에서도 제로페이를 도입해서 이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 서비스 산업인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부산시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또 우리 지역의 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대표적인 인하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도 좋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골목 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골목 상권을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중소상인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길러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대기업의 입점 규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향후 부산 진구에 골목 상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유통업체가 출점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포가 유통법에 의한 부산 진구의 영업 등록 심의가 필요한 그런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들어온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부산 진구청의 대응이 어떠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규모 점포를 열 때는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상권 영향평가서 그리고 지역협력계에서 첨부해서 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조례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이제 이런 조건을 붙여서 최대한 그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 간의 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오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중소상공인들과의 협약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과정에 강남시장과의 이 상생발전법에 의거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서로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이 영업시간을 조정한다거나 물품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갔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이 대기업 이런 경우 진출할 경우에는 계속 권유하고 권고하고 또 상생협약을 맺어서 원만하게 이 중소기업인들과 협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서포트하고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통법이나 아니면 부산진구 조례에 보면은 이런 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구역에 들어오려고 할 때 상권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이걸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제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이나 구청의 여기에 대한 견해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조금 대기업 친화적인 구청장님들은 이거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으신 건가요? 그게 지역 상권에 아주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는 뭐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 그 상공인들 단체들과 이게 안 됐는데 협약이 안 되고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허가를 내주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들어오는 대규모 점포들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뭐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간에 협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업하는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또 뭐 구청에서 요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예전처럼 뭐 밀고 들어오는 방식으로는 저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구청에서는 어쨌든 양자 간에 서로 상생할 수 그렇다고 법적으로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공통의 요소들을 서로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중재하는 역할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상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런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이 보시기에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거 하나만 꼽을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그 요즘 텔레비 보면 골목식당이라고 해서 백종원 씨가 식당들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컨설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메뉴를 이렇게 바꿔라 뭐 이런 걸 해라 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바꾸라는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중소상공인들도 본인들이 그런 이 잘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정보도 너무 많고 그죠? 그래서 이 좋은 질로 좋은 질, 좋은 가격으로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육성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운전자금, 또 뭐 창업 특례금, 신용보증, 이런 경제적 지원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결국은 상인들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이런 정책 지원들이 필요하다. 교육, 그 다음에 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대기업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그렇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협회에서 작년에 부산의 16개 구군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해가지고 이 협의회 위원 명단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해서
각 구마다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구에는 저희가 이렇게 좀 정책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밖에 있는 골목상권하고 협력업체나 납품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현재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난 뒤에 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명령을 보니 금방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이나 이 납품업체, 협력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아쉽게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추가로 좀 선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살펴보니까 이게 위원 구성이 숫자가 딱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네, 9명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임기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방문하셨을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다음 임기를 새롭게 위원들을 구성할 땐 반드시 골목상권이나 납품업체, 협력업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꼭 위원으로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구청장이 취임하신 지 5개월이 딱 되었지, 오늘로서, 그죠? 네. 이렇게 딱 5개월 됐네요. 그렇죠. 딱 5개월인 것 같습니다. 꿈꾸시는 이상이 있으셨을 건데, 그리고 현실하고는 언제나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아무리 잘하신데도 이 부산 진구청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만 그럼요. 혹시 이렇게 5개월 동안 구청을 이끄시면서 힘드신 점이나 이런 점은 없었습니까? 크게 힘들다기보다는요, 아쉬운 것들이 많죠. 지방정부가 뭔가 의욕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의 한계, 또 권한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일도 재밌고 또 우리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과 또 마음 맞춰가면서 일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또 뭔가 이 부산진구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상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얘기 나누면서 좀 되게 설레어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변화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상상하는 과정에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우리 부산진구의 그 1000명 가까운 우리 직원들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잘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되게 이게 이 지자체, 지방정부가 사실은 이게 재정도 열악하고 권한도 되게 열악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라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부산진구와 동구의 경계에 딱 걸려서 뭐 일이 안 되는 일이 있다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약은 이제 뛰어넘으라고 있는 게 제약이고 어려움은 또 극복해 나가는 또 맛이 있으니 그런 걸 잘 해나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동안 파악하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왔는데 새해가 밝아오면 이제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진취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청장님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친구 신청을 해놨는데 쭉 보니까 그동안 구청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활동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소상인들도 다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뭐 좋은 소리 칭찬도 필요하지만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칭찬은 칭찬대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고 쓴소리는 또 다양한 의견이나 또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주시면 되는 건 되는 대로 또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또 의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협회원 중에는 그 부산 진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산 진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어렵다 아닙니까? 부산 진구청장으로서 이들에게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응원의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부산의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점심시간에 교통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대체로. 이거는 식당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어렵게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저희들의 고뇌에 찬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또 쓰레기 봉투 가격도 30% 정도 인하할 생각입니다. 사실 참 크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부산 진구 시민들을 위해서 또 부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생각하는 과정에 나온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뭘지 더 많이 고민해보고 또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아주 실핏줄 같은 중소상공인들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경제가 좋았던 일 저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 청장 정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제 없는 시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협회원들 대신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네.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